양구가 최고죠. 양구가 최고입니까? 양구가 최고입니다. 뭘 그렇게 칭찬하는 걸까요? 국토 정중앙 사과? 봄의 정령 곰취? 아니면 크고 달다는 양구 수박과 멜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양구의 신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용소빙벽. 매달린다 그곳에 얼음이 있으니, 오른다 그곳에 하늘이 있으니, 얼어붙은 물줄기를 거슬러 겨울을 오르는 사람들, 그 뜨거운 열정을 만나러 가봅니다. 올겨울 눈도 참 많이 왔고 이 날씨도 매섭게 추웠는데 이 양구에 새로운 겨울 명소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과연 뭘까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자태,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의 용소빙벽입니다. 등반가들에겐 이미 소문난 명소, 그런데 전 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강원도에 이런 빙벽 타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됐다가 작년 겨울부터 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빙벽의 새로운 어떤 명소로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깊은 산속도 아닌 도로 옆에 이렇게 좋은 인공 빙벽장이 있다니 양구 용소가 빙벽을 조성하기에 조건이 좋은가 봐요. 그 평균 기온이 다른 곳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북창이기 때문에 24시간 그늘이 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면 녹지를 않고, 그래서 이 빙벽을 즐기기에는 아주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빙벽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진짜 완전 생초보인데 저도 이 빙벽을 좀 어떻게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빙벽은 워낙 위험하고 오르는 어떤 그런 장비 사용법, 그다음에 어떤 이 자세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일정한 교육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 하는 경험은 좀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많은 분들이 빙벽 등반 교육을 받고 계셨는데요. 저도 언젠가 저기에 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이론 공부라도 좀 해봐야겠어요. 그럼 장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빙벽을 오를 수 있는 아이스 바일이라고 이런 피켈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되게 험막하게 생긴 이 피켈이 중요한 손이 되는 장비가 되고요. 또 발이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크램폰이라 하거든요. 12발짜리 아이젠 이 크램폰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빙벽 등반은 볼트가 없거든요. 그런 볼트의 역할을 해주는 아이스 스크류인데 이거를 이제 얼음에 돌려서 고정을 시키시면 이게 굉장한 힘으로 충격을 줘도 잘 버텨줍니다. 이걸 믿고 이제 등반을 하는 거죠. 하네스, 헬멧, 뭐 장갑 이런 것들, 좋은 옷들 다 챙겨서 입으시고 등반을 하시면 됩니다. 양구 용소빙벽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어 해마다 이곳에서 빙벽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등산학교 학생들. 1년 중 이때에만 실습이 가능해 빙벽 수업이 더욱 즐겁습니다. 예, 빙벽 등반이라고 하면은 여름에 암벽 등반 이런 걸 익힌 분들이 보다 어려운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이 빙벽 등반을 하는데, 빙벽 등반도 다양한 기술이 있죠. 그런 기술을 차츰차츰 연마하고 있습니다. 양구 빙벽과 오늘 초면이지만 전문 강사가 꼼꼼하게 가르쳐주니 안전은 노 프라블럼. 그리고 너무 세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 얼음이 깨져요. 그래서 정확히 내 머리 앞에, 그래서 임팩트 있게 가운데다가 툭 걸고 스윙을 하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잘 숙지하고 곧바로 실습에 나서는 수강생들. 사실 고난도인 빙벽 등반에 나설 정도면 이미 암벽 등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90도로 꼿꼿하게 선 얼음 앞에서도 제법 능숙한 모습. 이 빙벽 타시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신 건가요? 아니, 빙벽은 몇 년 됐는데 훈련은 재훈련 받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제 암벽하고 거벽을 이제 함으로써 이제 이 빙벽도 연장의 교육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죠. 그래서 이 동계 훈련으로서는 아주 적당하고 좋은 이 클라이밍입니다. 안전을 위해 빙벽 등반은 늘 2인 1조입니다. 만일에 대비해 동료가 밑에서 생명줄을 잡아주는 거죠.
등 뒤의 동료를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측 불허의 얼음을 찍어 오르는 스릴. 단단한 바위와 달리 미끄럽고 부서지기도 쉬운 빙벽은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찔한데? 암벽은 바위와 내 손이 어떤 하나가 돼서 그 일체감으로 등반을 하는데, 빙벽은 사실 그 사이에 피켈이라는 그 바일이라고 하는데, 이 바일이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바일은 내가 의지하는 곳을 꽂히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순간적인 판단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암벽 등반의 어떤 확실한 홀드가 아닌 내가 설치한 그때그때 홀드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짜릿함이 있죠. 오직 나의 선택으로만 개척해 나가는 길. 조심스럽게 두드려도 보고 과감히 발을 디디기도 하며 같은 코스에서도 각자 다른 자신만의 얼음길을 오릅니다. 착지하는 순간 살았구나 하면서 스스로 좀 대견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몰입되어지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분은 옆에 넓은 빙벽 놔두고 굳이 힘든 데로 올라가시네. 이곳저곳을 골라 오르는 것도 빙벽의 재미. 다들 날 저무는 줄 모릅니다. 시간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시간 왜곡이요? 예. 아침에 서울에서 7시에 출발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집에 갈 때 돼 있어요.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빙벽의 마법. 오늘도 순식간에 해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양구 용소 빙벽은 잠들지 않습니다. 조명을 환히 밝힌 빙벽 앞에 다시 선 등반가들. 지금까지 이런 빙벽은 없었다. 국내 최초 야간 등반이 가능한 빙벽장. 그러는 봤나 야근도 야식도 아닌 야빙. 이야, 멋있습니다. 고요한 세상에 오직 얼음을 찍는 소리와 내 숨소리만 들리는 이 순간, 마치 이곳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어딘가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는 기분입니다. 태양 아래 소화는 또 다른 촉감의 빙벽. 오르면 오를수록 별이 쏟아질 듯 다가오는 밤하늘이 익스트림한 이 스포츠를 더욱 감상적으로 만듭니다. 아니, 밤에도 빙벽 원래 탑니까? 저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야간 개장을 한 겁니다. 낮에 하셨을 때랑 이 밤에 하셨을 때 약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낮에 할 때는 좀 이게 좀 추운 느낌,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포근하고 좀 더 화려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조명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얼음과의 특별한 교감. 전국을 뒤져도 야간에 빙벽 등반이 가능한 곳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등반가들에게 이곳이 반가운 거겠죠. 인공 빙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시설이 주간용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양구군에서 상당히 지금 명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계절 중 가장 추운 겨울이야말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거꾸로 오를 수 있는 역전의 계절. 어떤 난관도 타고 넘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이 지금 양구 용서빙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다는 양구의 숨은 명소.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겨울 명소가 되길 기대할게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진학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 금산특수 화훼단지 내 화훼농가입니다. 목가적인 풍경을 둘러보자니 금산 화훼단지의 경이로운 꽃소문 전국 곳곳에 퍼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오늘 진학산의 기운을 듬뿍 받아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힘내서 어디 보여? 보이니? 힘내서 여기 갔어. 그래? 그래. 여긴가? 맞다.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이러세요? 저는 힘내서입니다. 현대소네. 금산 화훼농가 부부 고승환, 송영옥 씨를 소개합니다. 힘내서. 반갑소 한번 해주세요.
힘내소. 반갑소. 두 분만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또 집에 계셨네요. 예, 오전에 꽃 절화 작업을 끝내놓고 지금 내려온 거죠. 요즘에는 어떤 꽃들 많이 해요? 요새는 이제 후리지아하고 나는크로스, 칼라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죠.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이기도 한데 요즘에 뭐 안 힘든 사람들이 없지만 또 화훼 농가가 또 타격이 크잖아요. 많이 어렵죠. 해마다 이맘때면 최대 성수기를 맞이했던 화훼 농가. 하지만 코로나19로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입학 시즌 맞물려서 제일 또 즐거울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예년에 비하면은 지금 대학교 졸업들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재작년부터 이 졸업 시즌 시기가 변하기도 했지만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각종 모임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졸업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꽃 소모처가 없는 거예요. 6년 전 MBC에 출연할 당시 영상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시절 화훼 신품종과 집중 작물을 선보이며 매출도 상당히 올렸답니다. 비쌀 때는 이거 한 대 2,000원씩 해요. 이야, 그럼 이 꽃들 보면 그냥 흐뭇하시겠네요. 아니 비쌀 때는 돈으로 보이니까 좋고. 하지만 코로나19로 화훼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고 고승환 씨 또한 평년 수익의 절반밖에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매출표와 품목서엔 전국의 화훼 농가들의 시름이 그대로 담겨 이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재작년에도 이 품목수는 9가지를 우리가 농사를 져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출하한 것이 여기 금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양재동 공판장애로 화훼 이렇게 거예요. 전년도에 617상자, 그리고 물동량하고 금액이 이제 한 6,300 정도. 그런데 재작년에는 상자 수도 990상자. 거기에다가 이제 1억 2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동량이나 금액이나 모든 것이 다 줄은 거죠. 이 코로나 여파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셌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출하가 줄었지만 꽃 재배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죠. 계속 일어나셨던 거고. 네. 그 꽃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자식 같기도 하고 하나님 누구 말따나 피와 피땀이지 그게 피땀으로 올려진 건데 노타리를 치고 갈아엎을 때는 진짜 속이 상당히 아픈 거지. 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래도 겉으로 이제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공기 좋고 물 맑은 진학산 자락에 있는 고승환 씨 부부의 화훼 농장. 부부가 피땀으로 일군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꽃들은 농장 밖의 세상을 모르듯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값이 너무나 하락하다 보니까 남의 손을 빌려서 작업을 하면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와서 일손을 도와줘야지 다음은 얼마라도 소득이 있는 거죠. 힘내서 갑니다. 드디어 힘내서의 진가를 보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프레지아 절화 작업에 저도 일손을 보태봤는데요. 쉬울 줄 알았는데 오래 앉아 집중하며 하나하나 꽃을 따는 게 여간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꽃이 볼 때는 예쁘고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일일이 손으로 따줘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꽃의 이름이 후리지아인데 네. 일부 우리 저 농가들은 허리잡어라고 불러요. 허리자 일을 하다 보면은 허리에 그 통증을 느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병원 다니는 게 하루에 일과일 때도 있고 이 뭐 일을 할 때는 자주자주 허리를 풀어줘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 화훼 농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난해까지 금산 화훼연구회 회장직을 맡았던 고승환 씨는 해외 신품종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기를 수십 번, 고진감래 끝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꽃들이 라넌큘러스입니다. 나난크로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나난크로스 중에 이건 버터프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르와트네, 하데스, 피탈로스 이 세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이건 금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이 현재 착황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 앞으로 금산에서 좀 더 여러 가지 품종이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힘내서와 열심히 수확한 꽃들을 차분하게 선별할 시간입니다. 너무 활짝 핀 꽃과 매우 어린 꽃봉오리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데요. 양질의 꽃가지를 골라 묶는 것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이 꽃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감동과 행복감을 줘요. 포장하시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또 포장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꽃이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피고 있을까. 뭐 축하해 줄 사람이 있으면 축하도 해주고 또 보다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집 분위기를 확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후리지아 같은 거 놓으면 향기도 좋고 기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화훼농가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뮤직비디오 뮤직 큐! 화훼농가들을 위한 꽃소비 촉진 프로젝트 힘내소가 홍보해요.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이 꽃이 될래요. 화훼농가들 힘내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꽃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꽃소비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활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꽃농가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더불어서 모든 가정에 조금 이 코로나의 따뜻한 온기가 꽃을 통해서 전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화훼농가들. 실온에도 더 활짝 피는 꽃처럼 꽃길을 걸을 때까지 든든하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꽃이 될래요. 다양하게 즐기는 광주의 매력. 잠깐 광주를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 지오푸드의 매력에 빠져보시지요. 자연유산의 지질학적 가치, 역사,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오, 상쾌하다. 와, 무등산 진짜 좋다. 저 광주 처음인데 오늘 이렇게 광주 투어를 속성으로 시켜주신다고 해서요. 무등산 들어보셨어요? 무등산 알죠? 그러면 지오푸드는 아세요? 지오? 지오푸드요? 지오푸드요. 지오? 아따, 지오푸드가 뭐다냐. 당최 모르겠구만. 지금부터 지오푸드를 제대로 알아볼까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내 최초로 지오푸드 네트워크에 가입했는데요. 그 지질 유산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음식을 이제 브랜드화한 것이 이제 지오푸드입니다. 2015년에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마그마 세계 지질공원에서 처음 개발한 브랜드고요. 다 같이 네트워크화해서 뭔가 같이 공통된 무슨 협력 사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된 브랜드가 이제 지오푸드가 되겠습니다. 지질공원의 산물로만 만든 음식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지오푸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와, 진짜 무등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상쾌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도시 바로 옆에 이렇게 산이 있고 시골 같은 풍경이 있을 수가 있지?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무등산, 저 무등산 하면은 무등산 호랭이 막 들었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그래서 제가 또 호랑이띠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지오빌리지 청풍마을?
그럼 이쪽에 아마 그 지오푸드가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맛있는 지오푸드를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지오푸드 첫 번째 주자, 전통 두부. 광주는 처음인 저 부푼 마음을 안고 두부 만드는 우와. 곳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신기하다. 아니 벌써부터 막 콩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막 들어오거든요. 사장님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두부 만드는 거예요. 두부요? 네. 지금 이렇게 콩이 있는데 혹시 좀 특별한 콩인가요? 모동산에서 재배하는 콩이에요. 그래서 얘들 이름이 뭐냐면은 모둥산 맑은 콩. 무슨 모둥산 얘기냐면 맑은 콩? 예. 아주 속까지 막다. 콩 속까지 막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명을 했는데 네. 얘네들 무둥산 지역에서 청정에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재배한 애들이에요. 3만 평의 땅에서 농사지은 콩으로 만드는 두부. 사장님은 무엇보다 우리 콩의 가치를 알리고자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통 방식이에요. 전통 방식으로? 예, 옛날 어릴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건데 네네. 이 가마솥에 끓이면 훨씬 맛있고 정말 100% 순 깨끗한 콩만 가지고 만드는 거. 만든 거군요. 맞아요. 수한 맛이 더해지고. 바람과 토양이 좋은 무등산에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변 농가들과 만들어낸 귀중한 자산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자란 콩에 가장 좋은 재료인 정성이 더해지니 지오푸드로 인정받을 만하죠? 막 만든 뜨끈뜨끈한 두부에 김치 착 올려 먹는 이 맛 다들 아시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진짜 100%의 천연의 그런 맛이 느껴지고 좀 옛날에 할머니가 손수해주신 그런 맛이 나네요. 지오푸드 두 번째 주자, 동동주. 여기가 무돌 자작거리 동동주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들어오자마자 그 알코올의 향기가 막 물씬 느껴지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무등산에서 유명한 동동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 동동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등산 자락에서 찹쌀, 쌀 제조한 그 원료로 맑은 물로 해서 만든 정말 농부의 심정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제조 과정을 가만 보니까 막걸리와 동동주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찹쌀 원료가 얼만큼 몇 프로 들어가냐. 맑은 동동주는 찹쌀이 80%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계절 무등산 자락, 목이 마른 슬픈 여인이 있었으니 동동주 한 모금이면 풀릴 이 갈증. 이때 저를 구원해줄 귀인이 나타났으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하니 꿀떡꿀떡 잘 넘어가더라고요. 지오푸드 세 번째 주자, 황칠백숙.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또 다른 지오푸드를 만나러 왔거든요. 네네. 혹시 오늘 메뉴는 어떤 걸까요? 황칠 닭백숙입니다. 황칠 닭백숙. 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닭백숙에 황칠을 더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영양 만점 황칠 닭백숙은 국물이 개운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게 특징인데요. 30분 정도 푹 삶아주면 무등산 별미 완성! 무등산에서 나고 자란 지오푸드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무등산을 담은 음식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국물이 진국이잖아요. 국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먹는 순간 그 건강한 맛 아세요, 혹시? 막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무등산 전기 제대로 받은 백숙에 담백한 두부도 맛봤고요. 두부의 짝꿍 동동주까지 꿀꺽. 아, 정말 맛있고 배부르게 무등산을 즐겼습니다. 광주에 오면 지오푸드를 맛보시지요. 심장이 콩닥콩닥 빨리 건강한 뛰잖아. 자연을 담은 지오푸드. 콩닥 뛰네 내 심장이 뛰네. 무등산의 매력을 담아 힘차게 도약 중인데요. 광주의 보물 지오푸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이게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진짜 이 무등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무등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지오푸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상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날, 잠시 쉬어가며 촉촉한 감성을 느껴볼까요? 오감 만족 감성 여행 오감도. 오늘의 도시는 어딜까요? 오감도! 오늘의 감성 도시 첫 번째 시간은 부여입니다. 부여에 도착했어요. 푸르고 맑은 자연 속에 연인들의 감성을 톡톡 건드려주는 장소들이 숨어있는 곳, 레트로 신혼여행지 부여입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이곳은 부여군 충화면의 한 저수지입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감성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흐린 날씨지만 겨울만의 감성이 무리로 피어오릅니다. 요즘에요, 이 부여가 레트로 신혼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신혼여행지 하면 보통 둘이서 가잖아요. 근데 저 오늘 혼자거든요? 같이 다니실 분 안 계신가요? 반대편에 계세요. 반대편이야? 아하,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이 멋진 풍경 저만 감상할 수가 없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운치 있는 겨울 풍경이 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편의 그림 같은 풍경이죠. 걸으니까 진짜 출렁출렁. 출렁다리 따라 제 마음도 마구마구 설렙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렁다리 건너는데 약간 뭐 위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출렁거리죠? 예. 네, 출렁출렁 지금도 거리는데 그래도 걸어오면서 풍경 보고 놀랐잖아요. 한쪽에 그림 같아요. 네, 멋있죠. 네. 하늘에서 보면 거북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근구입 수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놀란 게 이 출렁다리 모양 자체가 또 아름다워서 특별하잖아요. 이 모양은 국보 287호 네. 금종대학로의 그 봉황을 모티브로 해서 네. 만들어진 그런 현수기예요. 출렁다리는 이제 수변 둘레길로 이어집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길게 이어진 수변 둘레길은 호젓하게 산책하기 그만인데요. 잠시 뷰명을 즐겼습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수십여 채의 기와집들이 모여 있는데요. 바로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고고한 기와집을 둘러보기 위해 제가 선택한 것은 곱디고 온 한복. 짜자잔, 한복을 입어봤어요. 어때요? 예뻐요? 네, 너무 제시까지 너무 예뻐요. 여기가 바로 이 사극 세트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입어봤는데 쫙 둘러보니까 여기 땅의 기운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계백장군이 태어난 성지고 대풍실 세트와 소등의 드라마 세트가 같이 어우러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촬영을 계속 유지하고 찍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곳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도 개경을 배경으로 한 저작거리가 이쪽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1층 집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옛날에 귀족들이 저작거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막과 포목점 등 고려시대의 저작거리를 눈에 담아봤는데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백제의 왕궁입니다. 이곳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전설을 배경으로 한 세트장인데요. 그런데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닌 듯한 묘한 이 기분. 언젠가 거닐었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 익숙해. 여기 정말 제가 살아왔던 곳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길을 다 할 수가 있지? 뭐 착각은 자유니까요. 즐거운 상상에 푹 빠졌습니다. 타임머신을 타면 이런 기분이겠죠. 2021년에서 백제시대로 시간 이동을 해봤는데요. 꿈을 꾸듯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세트장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역사 여행, 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도 들었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번엔 드라마 세트장 바로 옆 짚라인 체험장으로 공간 이동. 겨울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끽해 봅니다. 짜릿하면서도 시원한데 너무 금방 내려와서 아쉽더라고요. 멋진 풍경에 타고 내려오니까 시원하고 하늘을 나는 기분? 심장이 뻥 뚫리더라고요. 이제 감 잡았어요. 한 번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릴 만점 짚라인 재도전. 진짜 실리고 있어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전설을 뒤로하고 이번엔 푸근한 감성을 느끼러 가볼까요? 하얀 눈 대신 겨울비가 내리고 황토로 지은 한옥 패션 카페가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밖에 있다가 추웠는데 따뜻해서 좋고요. 여기저기 아기자기 예쁜 소품들이 많이 들어쳐 있어요. 보세요. 쫙.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실내, 외갓집에서 느꼈던 감성이 피어납니다. 자유로운 듯 잘 정리된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이 흙집만의 향기와 분위기를 느끼며 잠시 쉬어가기에 그만입니다. 그리고 방마다 조금씩 분위기도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해요. 네. 근데 그쪽 방마다 특색 살려서 조금씩 포인트는 다르게 주었어요. 뭐 큰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수 하나를 놓는다든지 소품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이렇게 구석구석에 좀 놨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서 꾸미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이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아주 편하게 그냥 자연하고 가깝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어요. 젓가래가 그대로 드러난 천장도 손때 묻은 고가구도 흙집의 멋을 잘 살려줍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마당으로 나왔는데요. 닭장이 있는데 닭장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닭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냥 뛰어놀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고 멀리서 노는 거 좀 보려고요. 이 흙집 카페에서는 동물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교감할 수 있는데요. 삽살개 2마리와 금방 친구가 됐답니다. 상아 씨, 여기 차랑 다과 준비했어요. 와서 드세요. 손님의 취향에 따라 다리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그윽하면서도 깔끔한 차 한 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흙집 카페에서 만나는 소확행이죠. 직접 구운 빵부터 디저트까지 주인 아주머니가 유기농 재료로 만든 조식 메뉴도 인기가 좋다네요. 사실 그냥 창밖만 바라봐도 행복한데 이런 디저트까지 꽉 차 있으니까
다 바랄 게 없네요. 이 상차림이 저희 객실 손님들 조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효해서 빵 굽고 이렇게 준비해드립니다. 와. 얼른 드셔요. 알겠습니다. 이게 와플. 저희는 다 유기농 재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찹쌀, 쑥 와플이고 이거 현미 가래떡.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여봅니다. 이 순간 마음은 말랑말랑해지고 기분은 몽글몽글한데요.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바삭하게 구운 현미 가래떡은 달콤한 조청에 찍어서 먹는데요. 겉바속촉 참 맛있었습니다. 음식 이야기, 흑집 이야기를 나누며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2030 세대들의 감성 스팟으로 소문난 곳인데요. 백제시대의 석성인 성흥상성에 자리한 느티나무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랑나무 찾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산 꼭대기. 산 꼭대기? 아, 그래도 왔으니까 가야죠. 가보세요. 한 5분 정도. 그럼 저랑 같이 가실래요? 네, 그렇게 하죠. 아, 좀 알려주세요. 좀 헷갈려가지고. 인근에 사는 주민의 도움을 받아 사랑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길을 조금 오르자 눈에 들어오는 고목 한 그루. 혹시 설마 저 나무예요? 네, 이게 사랑나무. 사랑나무 찾았어요. 수령 400년 이상으로 높이 20m, 둘레 5m가 넘는 이 느티나무가 바로 전설의 사랑나무인데요. 요즘 2030 데이트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감성 스팟이랍니다. 우와,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나무를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 언제부터 왜 사랑나무로 불리게 된 거예요? 구전으로 전화 오는데 미처 노천곡 노처녀도 장가 못 가신 분들은 두 손 꼭 잡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헤어지지도 않고 소문이 나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30분은 서요. 여기서 사진 여자라서 사진 한 칸 찍으려면 30분 1시간을 기다려요. 요즘엔 아예 돗자리 깔아놓고 기다려요. 사랑나무 아래에서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면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설 때문인데요. 노을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많은 커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트. 커플이 각각 같은 자리에서 2번 사진을 찍고 좌우 반전을 시키면 하트 모양 완성. 감성 스팟 인증합니다. 오늘의 감성도시 부여편 레트로 신혼 여행지를 주제로 매력 뿜뿜 감성 넘치는 곳들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감성 채우러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옛 수도 부여에서 만났던 특별하면서도 짜릿한 오감만족 감성여행. 따뜻하면서도 푸근한 점을 느끼고 영원한 사랑도 약속해보는 감성 스팟 어떠셨나요? 사랑하고 싶은 날 부여에서 만나요. 흔들흔들 움직이는 나뭇잎들. 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움, 낯선 곳에서의 설렘,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특별한 시간. 여행은 이렇듯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추억 속 사진들만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지금. 여러분은 여행의 갈증을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가서 많이 아쉬우시죠? 제가 그 기분 달래드릴게요. 코로나19로 발이 꽁꽁 묶인 요즘 음식으로나마 해외여행 기분을 내보면 어떨까요?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여행지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 현지 스타일을 최대한 살린 이국적인 요리들을 만나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동남아시아 휴양의 중심지 태국입니다. 눈부신 바다와 보석 같은 섬, 싱그러운 열대우림, 태국하면 연상되는 풍경인데요. 이곳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또한 태국 현지 레스토랑처럼 꾸며놓은 태국 음식 전문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기만 해도 여행을 떠나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어서 오세요. 딱 들어올 때부터 인테리어도 정말 태국에 온 것 같고 좀 기대해봐도 돼요? 저희는 아주 특별한 셰프들이 있거든요.
사와디캅. 이곳에서는 태국 현지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두바이 4성급 호텔 출신의 셰프 2명이 직접 요리를 하는데요. 갖가지 향신료와 신선한 해산물, 육즙 가득한 고기 등 현지의 맛 그대로 미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 맛에 반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네. 방콕이에요. 네. 이게 다 음식 때문이죠. 네, 그 길거리에서 먹었던 음식 생각 많이 나요. 여행 갔었을 때 먹었었던 음식 맛이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국의 맛에 흠뻑 빠져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 태국 음식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는데요. 향이며 비주얼이 정말 태국 현지에서 먹었던 음식과 똑같아서 제 지금 오감을 자극합니다. 태국의 맛이 좀 이렇게 손님들께서도 맛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맛볼 음식은 뿌빠퐁 커리입니다. 태국에서는 커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새우와 게튀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 이 게인 거죠? 네네. 먼저 껍데기가 부드러운 소포트쉘 크랩에 튀김옷을 입힌 후 통째로 바삭 튀겨줍니다. 여기에 태국 양념 소스와 커리 파우더, 코코넛 밀크, 달걀을 넣고 잘 저어준 다음 팬에 오일을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다가 달걀물을 붓고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튀겨낸 게 위에 부어지면 풋밥은 커리 완성! 신선한 게의 향긋한 커리, 부드러운 코코넛 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별미입니다. 입안에 꽉 채우는 게튀김,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 제가 너무 먹고만 있나요? 게를 딱 물었는데 정말 부드럽게 씹히면서 게살과 이 카레 향기와 이 단짠단짠의 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 앞으로 새로운 이 밥도둑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풋밥은 커리를 비벼 먹으면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아, 이거죠. 살짝 매콤해서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매콤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네네. 그 코코넛 크림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아, 네, 맞죠. 그 안에 소스가 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단맛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아. 이어서 태국식 볶음면 팟타이꿍을 소개합니다. 볶다는 뜻의 팟, 타이는 태국, 꿍은 새우를 의미하는데요. 아삭한 속주와 부추 등을 넣어 풍성한 식감을 살리고 달걀 지단을 만들어 덮어주면 팟타이꿍 완성! 태국 여행 갔을 때 팟타이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접시를 먹거든요. 팟타이꿍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일단 달걀을 걷어내고 레몬을 꼭 짜 뿌려줍니다. 그리고 갖가지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준 다음 시식에 들어가 봅니다. 저의 최애 음식 팟타이꿍을 입에 한 입 넣는 순간 여행의 추억들이 입속에서 방울방울 춤을 추는데요. 그 향신료 있잖아요. 네네. 그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타마린 소스가 이 냄새 좀 나요. 아, 맞아요, 타마린. 맞아요. 태국의 향이 팟타이는 또 먹을 때 너무 좋은 게 이 숙주가 있어가지고 이 숙주와 이 국수의 식감이 번갈아 가면서 먹을 때 너무 좋거든요. 아삭, 부들, 아삭, 부들. 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 요리의 이름은 까툭 무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돼지 등갈비 튀김인데요. 등갈비를 염지하고 숙성해서 튀긴 후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별미라고 하네요.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겠죠. 이 마늘의 이 풍미랑 잘 어우러지면서 간이 정말 심장 끝까지 배어있는 그런 느낌. 이번엔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었는데 이 돼지고기의 그 풍미가 더 사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젓갈 소스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아까 드셨던 태국 이제 고춧가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매콤하시면서 그런 냄새가 좀 나실 거예요. 단짠 매콤한 맛에 중독성 강한 태국 음식들. 대체 불가의 매력을 선물해줍니다. 태국 여행 못 가서 아쉬운 분들 이곳에 와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 여행지는 자동차와 맥주,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나라 독일입니다. 대전역 근처 핫플레이스인 소재동의 독일 가정식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유럽 소도시의 작은 레스토랑을 연상시키는 아기자기한 공간입니다. 슈니첼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 얼굴에 한 1.5배? 2배 정도 보이시나요?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 슈니첼. 얇은 고기를 튀겨낸 일종의 커틀릿인데요.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얇게 두드려줍니다. 그런데 고기 표면에 뭔가를 발라주죠. 비법 소스고요. 간장 베이스로 한 소스에 마늘이랑 생강을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종이처럼 얇은 고기를 밀가루에 한번 묻혀주고 계란물도 적셔준 다음 빵가루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기름에 풍덩 떨어뜨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카놀라유랑 식용유랑 2가지 종류의 기름을 찌고 40초에서 50초 사이만 튀겨주고 있어요. 2가지 기름으로 더욱 바삭함을 살린 슈니첼과 함께 감자튀김을 플레이팅하면 독일 가정식 슈니첼이 완성됐습니다. 비주얼부터 이 소스까지 너무 완벽해서 저 너무 기대돼요. 자를 때도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슈니첼은 딸기잼 민트 소스와 곁들여 먹습니다. 진짜 딸기잼의 재발견이고 슈니첼은 딱 씹는 순간 튀김옷이 얇고 바삭해서 식감도 너무 좋고 고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두들기셨는지 알 것 같은데 이번엔 샤워 갈릭 소스에 슈니첼을 찍어서 먹어봅니다. 브라보. 약간 새콤하면서도 그리고 부드럽게 싹 이렇게 감싸주는 게 마치 이곳이 바로 독일, Germany 맞나요? 젊은이의 느끼함 제대로 느끼시라고 특별한 버전의 슈니첼도 소개합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토치로 녹인 모짜렐라 슈니첼.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퓨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진 치즈는 또 제가 처음이에요. 치즈도 이렇게 토톰해서 와, 그 고소함과 그 풍미와 불향이 싹 나면서 와, 내가 바로 치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슈니첼인데 독일 분들이 와서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고소함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헝가리의 전통 음식인 굴라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감자와 소고기를 넣고 푹 끓여낸 스튜의 일종인데요. 파프리카, 고추로 진하게 양념해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빵을 굴라시에 찍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겠죠? 와, 토마토 향기와 이 파프리카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의 매콤함도 있고 뒷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유럽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곳의 음식을 먹고 있자니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네. 좁은 공간에서 같이 먹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요. 신혼여행 때 가서 먹었던 슈니첼을 여기 다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가서 먹고 싶어요.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대신 달래주는 해외 각국의 요리들. 여행의 감성도 충족시켜주면서 나라별, 취향별로 골라 먹을 수 있어 대리만족을 제대로 시켜주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죠. 코로나19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우리 일상을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파우제. 세상의 소음을 지우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잠시 멈춰가라고. 예술적 휴식가전. 파우제. 잇몸이 좋아지려면 양치 잘하고 플러스 치과도 다니고 플러스 그리고 인사돌 플러스 좋은 습관이 건강한 잇몸을 만들죠. 잇몸이 편안해지겠네요. 그렇지.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인사돌 플러스. 자세 교정의 핵심은 체압. 메모리폼 체압 분산으로 수면 자세를
바로잡다. 침대 스프링의 시즌에서 소노의 시즌으로. 과학은 바뀐다. 소노 시즌. 무엇이 템퍼 매트리스를 특별하게 만들까요? 나사 테크놀로지? 우리가 개발한 특별한 템퍼 소재? 또는 당신을 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잘 잠들 수 있게 해준다는 것? Temper, a mattress like no other.